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뭐 레슬링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정정방송 아닌 정정방송을 해야 되긴 해요. 데스비포 디스아너까지 했을 때 저번에 성진님이 얘기하신 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추가를 해야 했던 게 에디 킹스턴이 주연 클라이맥스에서 빠지면서 우미노 쇼타도 주연 클라이맥스 때문에 블러드 앤 거츠를 못 뛰는 건 맞는데 데스비포 디스아너도 빠지게 됐어요. 에디 킹스턴이. 그러니까 그거를 뭔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뭘 그러니까 정정한다는 에디 거죠? 킹스턴이 이제 G1 클라이맥스에 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 데스비포 디스아너 원래는 빠지게 클라우디오랑 됐고. 붙게 됐었는데 빠졌고 그러면 블러드 앤 거츠에 이제 우미노 쇼타가 참전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컨트롤 맞아. 센터에서 토니 시바니가 우미노 쇼타도 지원 때문에 빠졌다고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빼먹었지? 그러니까 성진님이 네. 제발 좀 정보를 잘 파악하고 얘기를 해라. 아 맞아. 그거를 이상하대 내가 컨트롤 센터까지 다시 봤어요. AW. 이게 이거가 지금 기억난 이유가 그 댓글편에 편집을 했어야 돼. 맞아. 어쨌든 혼자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하차해야 되겠다. 자기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레슬 얘기 안 하겠다. 이씨. 자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이 편은 그래도 살릴 수 있게 됐다. 네. 오케이. 네.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용이 어차피 추가가 결국 됐습니다. 데스비포 디스아너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용 추가하고 보강이 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거의 AW 연달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로얄 램페이지라든가 뭐 블러드 앤 거츠라든가 데스비포가 거의 한 주 안에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한번 그거로 얘기를 해봅시다. AW 얘기를. 한 주 안에 다 치러졌기는 했는데 데스비포 디스아너랑 블러드 앤 거츠만 어떻게 간략하게 가능합니까? 뭐 그렇죠. 왜냐면은 램페이지에서는 그 올아웃 이제 TNT 컨텐더가 그거의 메인이었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램페이지는 뭐 블러드 앤 거츠의 경우에는 사실 제일 메인이 블러드 앤 거츠이기 때문에 네. 크게 별다른 거라고 보기에는 뭐 FTW 챔피언십 잭 페리 대 그러니까 후계- 훅에서 훅이 드디어 뺏겼죠. 잭 페리가 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글보이가 이제 잭 페리라는 이름으로 뛰는 경기에서 이제 드디어 벨트를 뺏었다는 거고. 잭 페리가 챔피언을 차지를 했다는 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넘버원 컨텐더 이제 FTR가 붙게 되는 넘버원 컨텐더에 애덤 콜하고 MJF가 됐다는 거. 그거 말고는 더 없고요. 네. 사실 블러드 앤 거츠로 가면은 드디어 오피셜 떴습니다. 그 골든 러버즈 케니 오메가와 이부시 코타가 코타 재결성됐고요. 처음 경기 뛰자마자 등에 그건 나중에 본인이 기분 좋아서 애드립으로 한 거긴 하지만 등에 앞쪽에 본인이 스스로 못이 박혔어요. 그걸 또 BT 방송 애프터에서 또 그거를 떼주고 케니하고 그러니까 메시 이제 여기 쪽 떼라고 하고 케니가 직접 떼주고 이렇게 정말 훈훈한 장면이 나왔긴 했지만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거는 뭐 경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경기 끝나고 이부시 코타가 본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바닥에 깔려있는 앞정에 본인이 스스로 넘어져가지고 등이 그대로 박혔어요. 미쳤나봐. 그만큼 기분이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해 이부시 코타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메이전 복귀전이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기분이 좋아서 어쨌든 그렇게 애드립으로 네. 스스로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코타가 얼마나 진짜 찐으로 기분이 좋았냐면 한 그 며칠 전에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이클 라카자하고 케니하고 뭐 같이 찍은 사진을 직접 본인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피셜 알죠? 오피셜 AW에 들어왔다는 오피셜을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이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 인디 쪽 글리트 쪽에서 이제 9월에 뛴다고 또 자기가 피셜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포부가 좀 남다를 거예요 아마 이부시 본인에게도. 이렇게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경기로 일단 넘어가 보자면은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블러드 앤 거츠 경기는 꼭바라 경기가 될 정도다. 멜처 평점 4.75 케이지 매치 평점 8.28. 왜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정말 AW가 맨날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게 페이퍼뷰 경기를 TV에서 한다 이런 소리는 듣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는 TV에서 할 가치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좀 시간이 없다고 마이크라인 그러니까 몇몇 장면 얘기 당연히 이부시 코타의 등장. 진짜 미국 팬들이 이부시를 외칠 정도. 일본 일단은 워낙 또 유명한 선수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워낙 레전드인 선수가 AW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좀 몇 개월 동안 이제 뭐 영국 인디 쪽에서 좀 약간 몸 풀고 있었던 팩이 이제 AW에서 뛰면서 자, 이 장면은 정말 길이 남을 건 장면인데 케이지에서 정글짐 타듯이 케이지 봉을 잡고 몸으로 스윙잉을 하더니 그대로 테이블에 링의 끝부터 가운데 깔아놓은 BCC 에디 깔아놓은 테이블에 그대로 점프해서 케니가 꽝 했습니다. 테이블에. 네. 와. 이해가 되세요? 그 우리 보통 철봉 매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 뭐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은 그냥 이러고 매달리고 말겠지만 운동 능력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평행대 삼아서 이러고 훅 몸에 그네 타듯이 스윙을 한단 말이죠. 근데 팩은 이제 그거를 차원을 넘어서서 그대로 이제 우리 점프를 하는 것처럼 손을 놓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링 가운데 그러니까 1번 링과 2번 링 사이에 그 테이블 깔아놓은 데다. 가운데 그 통로에 테이블 깔아놓은 데다가 그대로 케니 오메가를 눕혀놓은 뒤에 그대로 그 위로 앉아서 테이블을 부셔버렸죠. 점프. 근데 진짜 멀리 뛰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확실히 팩의 운동 능력은 예전 에이드리언 네빌 때부터 증명됐던 운동 실력이어서 와, 근데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각본 같은 거 떼놓고 봐도 와, 저게 되네. 확실히 그 부분은 정말 괜찮았고 근데 이제 사실 데스피포 디스아너의 데스피포 디스아너의 챔피언십에 결정적으로 힌트가 되는 장면이 이제 블러드 앤 거츠 마지막 장면쯤에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BCC의 이런 공격 패턴을 못마땅해 하던 팩이 이제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도 이 자물쇠 끊는 커터를 본인이 꺼내와서 밑에서 꺼내더니 그대로 잘라버리고 네. 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클라우디하고 목소리가 너 나가지 마. 나가는데 너 BCC 하러 가는데 가운데 손가락 들면서 Hope you I'm not BCC now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BCC의 덩카리스가 데려와가지고 전주 다이너마이트에서 데려와서 BCC의 새 멤버라고 데려왔는데 그러고 한 주 만에 BCC를 현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눈에 띄는 점은 BCC의 매니저인 돈 칼리스까지 같이 이 팩과 같이 나갔다는 점인데 그러면서 또 몇 분 후에 또 돈칼리스는 코노스케까지 빼놓고 나가면서 BCC의 분열 각본을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상에. 사실 돈 칼리스의 분열과 관련돼서는 그 바로 전주 다이너마이트에서 좀 떡밥이 보이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 제리코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인터뷰어한테 목격이 됐는데 돈 칼리스와 이런 경호진들이 전부 다 촬영하지 마라. 인터뷰하지 말라면서 가로막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떡밥이 던져졌죠. BCC가 원래 이렇게 깨지나? 이렇게 깨지나? 라는 의심이 살짝 들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토니 시바니하고 이제 경기 후에 이제 뭐 케니 오메가 이부시 뭐 좋아하는 거와 함께 토니 시바니가 막판에 멘트를 하죠. 과연 BCC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데스비포 디스아너에서 확인하시죠 하면서 BCC에 관련된 얘기는 데스비포 디스아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타와 BCC는 이 블러드앤 것으로 끝난 거예요, 각본은. 그러나 팩을 포함한 나머지 BCC 안에 뭐 코노스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의 것은 데스비포 디스아너까지 이어진다. 로 하면서 데스비포 디스아너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데스피포 디스아너 ROH 챔피언십의 경우에는 클라우디오 카스타뇰리와 팩으로 결정이 됐죠. 방송 후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영상은 팩이 바로 나 BCC 엿먹어라. 특히 클라우디오 넌 엿먹어라. 그래서 난 바로 도전한다. ROH 챔피언에. 그러면서 매치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인제 찾았어. 케이지 매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케이지 매치가 많지. 인제 찾았네요. 8.28. 멜처 평점이 4.75.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서사도 좀 괜찮았고 스턴트도 진짜 와 팩에 그게 돼요? 라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 각종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서사적인 면에서는 게임이 끝났지. 골든 러버즈의 재결합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큰 거였는데 막판에 BCC까지 분열되면서 데스비포 디스아너 떡밥까지 던지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휠러 유타가 링에서 이제 체인으로 목이 감기면서 그거를 서브미션을 이제 치면서 예, 이제 탭을 치면서 게임이 끝나면서 이 BCC와 엘리트 간의 내전에서 엘리트가 이기는 거. 네. 내전은 예전에 그 아니지, 전쟁에서는 엘리트가 이기는 걸로 확실하게 끝을 맺는 걸로 진행이 되니까 서사의 기승전결이 딱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CC는 그 후폭풍을 바로 베스트 비포 디스아너에서 진행이 된 거였고. 근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니? BCC랑 엘리트랑?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그때 더불어 나띵 직후였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BCC 대 JAS가 1년 넘게 이끌었던 1년 약간 넘게 한 것보다는 이거는 짧아. 난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봐. 오케이. 차라리 대립을 할 거면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만 하라고. 씨발 1년 끌지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BCC 대 엘리트는 제가 봐도 좀 AW 제작진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좀 짬이 쌓이는가 보다. 적당한 그 묘를 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이번 블러드 앤 거츠 스토리를 통해서 영벅스가 AW에 남을 확률이 조금 더 커진 거 아니냐 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토니칸이 이제 영벅스를 그렇게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영벅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프로메탈러님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어쨌든 이 부분 잘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약간 영벅스가 밀리는 거 아니냐, 백스테이지에서 이런 각본 제작하는 거에 계속 비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영벅스의 WWE 행 얘기도 루머로 이제 그냥 군불만 떼어지는 수순이었는데, 네, 루머였습니다. 예, 루머였고, 이번에 블러드 앤 거츠에서 엘리트가 이기는 각본으로 짠 걸로 봤을 때는 네. 이 군불 뗀 거에 일단은 양동이로 물을 부어버렸다. 아하. 그리고 일단은 또 희망적인 게 사실상 이제 뭐 재계약 관련된 거에서 좀 약간 좋은 신호는 역시 에던 페이지가 일단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리고 일단 루슈는 오늘 아침에 AW 재계약을 확정졌습니다. FA설이 나왔지, WWE가 간다, 뭐 동시에 오퍼를 넣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맞아요, 외국 쪽에서. 네. 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짜는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간 7월 24일 루슈가 본인 트위터에서 남겼고 AW에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슈는 재계약이 됐다. 예, 그러면서 루슈 재계약이 됐고, 반대로 또 똑같이 FA가 됐다. 브라이언 필먼 주니어는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이쪽은 NXT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